안녕하세요. 윤슬입니다. 오늘은 감면세액이 적용되는 경우 세액감면을 계산해서 공제감면세액 합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 감면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특정 사유에 따라 발생된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감액하는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감면은 감면 대상 업종, 범위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감면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구분 계산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중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해서 감면 세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감면을 적용받을 때에는 법인조정 모듈, 세액계산신고 조특 탭, 공제감면 추납세액에 있는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메뉴들을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그런데 공제감면세액 계산서가 1, 2, 4, 5번으로 여러 개가 있죠. 해당 메뉴들은 작성하는 경우가 각각 다른데요. 먼저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1번은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나 법인세법 세액공제인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작성합니다.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번은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감면에 대해 작성하며 사용자분들께서도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가장 많이 작성하는 서식이죠. 그리고 4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작성하고 5번은 외국납부 세액공제 계산 시 작성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를 알아본다고 했었는데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번 서식을 이용하며 전체적인 흐름과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면세액을 계산하기 전에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데이터를 불러와 저장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소득구분 계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고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업의 이익과 특별이익 중 수입이자, 고정자산 처분이익, 유가증권 처분이익, 자산수증 이익 등은 이를 제외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구분 계산서는 세무조정 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감면율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거나 감면받지 못하는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에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메뉴입니다. 소득구분 계산서의 작업 순서는 1번 표준손익계산서 소득구분, 2번 세무조정 반영, 3번 배부기준 등록, 4번 소득구분 계산 명세 조회, 5번 소득구분 계산서 순으로 작업합니다. 해당 회사는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한다라고 가정하여 제조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구분 계산서 상단 감면 명칭을 클릭해서 감면 명칭을 입력 후 저장합니다. 그리고 1번 표준손익계산서 소득구분 탭에서 새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요. 1번 매출액부터 8번 각 사업연도 소득은 표준손익계산서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고 9번 2월 결손금부터 11번 소득공제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불러와줍니다. 이렇게 각 항목별로 불러온 금액을 개별분과 공통분으로 분리해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중 14억이 제조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제조업의 매출액란에 14억을 입력합니다.
매출원가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판관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도 개별분과 공통분으로 나눠서 입력합니다. 그리고 감면소득을 계산할 때 2월 결손금, 소득공제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감면소득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할 경우 감면소득에서 차감하지만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합니다. 저는 2월 결손금은 감면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탭에서 금액을 공통분과 개별분으로 나눠서 입력했다면 2번 세무조정 반영 탭으로 이동합니다. 세무조정 반영에서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에 작성한 조정 내역을 불러옵니다. 불러온 내역을 과목, 구분, 감면 선택으로 각 사업별로 구분해야 하며 여기에서 법인세 등은 해당 없음으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소득 처분하지 않는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한도초과 2월액 송금 산입금액은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기부금 한도초과 금액은 송금 불산입으로 기부금 한도초과 2월액 송금 산입은 하단의 송금 산입에 입력합니다.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보게 되면 기부금 한도초과액 2월 송금 산입액에 100만 원이 있으므로 직접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정 반영 탭을 다 작성하였다면 3번 배부기준 등록 탭으로 이동합니다. 배부기준 등록은 앞에서 공통분 금액을 배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탭으로 배부기준 과목별로 매출액 비례 또는 개별 송금 비례 중 선택합니다. 참고사항 버튼을 클릭해서 공통입금과 공통송금에 대한 배부기준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기준금액에는 표준손익계산서의 소득구분과 세무조정 반영에 의한 기준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여기에서 개별송금이란 제조원가, 판관비, 영업의 비용의 개별분 총 합계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준금액을 직접 편집할 경우에만 상단 편집 버튼을 클릭해서 기준금액을 직접 수정합니다. 4번 소득구분 계산 명세 조회 탭에서는 1번 표준손익계산서 소득구분과 2번 세무조정 반영에 입력한 데이터가 배부 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로 반영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5번 소득구분 계산서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소득구분 계산서에선 1번에서 3번까지 설정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보여지는데요. 다만 1번 표준손익계산서 소득구분 탭부터 3번 배부기준 등록 탭에서 수정한 데이터가 자동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상단에 재계산 버튼을 눌러서 금액을 불러옵니다. 만약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처분 구분을 7번 기타 잉여금 증감으로 처분한 내역이 있어 소득구분 계산서 2번 세무조정 반영에서 소득조정을 해당 없음으로 등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상단의 기타 처분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금액을 직접 입력해서 반영합니다. 하단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소득 처분이 기타 잉여금의 증감 항목으로서 세무조정 반영의 구분이 해당 없음인 사항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해 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붉은색으로 기재되어 있는 메시지를 참고해 보면 12번 과세표준 금액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112번 과세표준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을 경우 12번 과세표준란은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신고서 마감 또는 전자신고 변환 시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과세표준란이 붉은색으로 표시된다면 먼저 상단의 재계산 버튼을 통해서 데이터를 재반영합니다. 그래도 붉은색이라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 또는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송금 산입이 있는데 소득구분 계산서에 이번 세무조정 반영에 해당 내용을 누락한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정 반영의 과목, 구분, 감면 선택을 잘못 선택한 내역은 없는지 확인하고 수정 입력합니다. 만약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112번 과세표준과 금액이 일치하는데도 붉은색으로 반영된다면 두 메뉴를 저장하고 다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 데이터는 12번 과세표준이 붉은색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회사에 확정된 과세표준 중 감면분 소득은 1억 875만 9,719원이 됩니다. 이렇게 감면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했으므로 감면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번에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번은 공제감면 추납세액 영역에 있습니다. 해당 메뉴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조세특례 제한법상 면제, 감면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서식으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갑지의 부속 명세서에 해당합니다. 구분란에서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 구분을 코드 도움받아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 중 조특법 제7조 1항에 해당하는 제조업 등 감면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년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 중 일정률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해야 하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감면세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고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한도가 적용되는데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1억이 한도가 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다면 1억 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00만 원씩을 뺀 금액으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20명이 감소했다면 한도는 0이 되므로 한도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면세액을 계산해 볼 텐데요. 현재 보여지는 감면대상 세액계산 자료의 금액을 작성하면 감면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우선 하단의 세로 불러오기를 이용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산출세액과 과세표준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제조업 등 소득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감면 소득을 직접 입력하는데요. 소득구분 계산서 메뉴에서 제조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해당 과세표준 금액을 확인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죠. 금액을 입력하고 감면율에서 기업 규모, 업종, 소재지에 따른 특별세액 감면율을 선택하면 1번 감면대상 세액 계산금액이 계산됩니다. 이제 한도를 적용해서 최종 감면세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직전 과세년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가 없다면 1번 계산값과
1억 원 중 작은 금액이 감면세액이 되겠지만 감소한 상시근로자가 있다면 1억 원에서 한 명당 500만 원씩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직전 과세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수에는 인원수를 바로 입력할 수 없고 해당 칸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팝업에 해당 과세년도와 직전 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번 서식은 법인세 전자신고를 할 때 첨부되는 서식은 아니지만 세액감면이 있는 경우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전자신고해야 하는데요. 세액감면 신청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항목이 전자신고될 때 상시근로자 수 계산 내역도 같이 수록되어 신고되어야 합니다. 세액감면 신청서에선 상시근로자 수 계산 내역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닌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번에 작성한 내역을 불러오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입력 유의사항을 보게 되면 전자신고 지침에 의해서 상시근로자 수가 0명이더라도 과세기간에 속한 월은 공란이 아닌 반드시 0으로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상시근로자 수를 24번이나 입력해야 하니 막막하죠? 하단의 근로고용 현황 불러오기를 이용해서 근로고용 현황 메뉴에 작성되어 있는 인원을 불러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로자 고용 현황 메뉴에 데이터를 작성하고 불러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고용 현황 공제세액 계산용 메뉴는 세액계산신고 조특 탭 조특법 서식 3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뉴인데요. 지금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또는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해당 메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은 인사급여 모듈의 급여자료 입력과 사원 등록에서 그리고 비정규직은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과 일용직 사원 등록에 입력된 자료를 기초로 불러옵니다. 상단의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불러오고자 하는 기수 및 귀속연월의 사용 여부가 포함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불러옵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귀속연월에 따라서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번 서식의 과세기간과 인원이 반영되기 때문에 귀속연월도 제대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회사에는 정규직 사원밖에 없기 때문에 정규직 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서 각 연도의 월별로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는 물론이고 급여 지급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집계된 상시근로자에 대한 상세 내역은 메뉴 하단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 화면에 상시근로자 구분 항목을 이용해서 사원에 대한 상시근로자 구분을 변경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해당 메뉴의 불러오기와 수정을 완료했다면 상단에 집계된 월별 상시근로자 수를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번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하단 근로자 고용현황 불러오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불러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개월수로 나눠서 계산하고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았네요. 현재 화면에서 반영을 눌러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현재 계산된 감면세액을 반영하기 위해서 확인을 눌러보면 감면세액은 3번 감면대상 세액에 반영되고 4번 최저한세 적용 감면 배제금액에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의 조정감 란에 감면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작성하여 공제감면대상 세액에서 최저한세 적용 감면 배제금액을 차감하여
5번 감면세액을 확정합니다. 최저한세 적용 감면 배제 금액은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조정감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 전에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갑을 메뉴에서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번에 작성한 금액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메뉴는 공제대상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에 대한 집계표라고 보면 되는데요. 상단의 세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항목들에 대해 관련 서식에서 불러오게 되며 표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공제감면세액 합계표에는 공제감면세액 계산서와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그리고 추가납부세액 계산서 6번의 데이터를 불러와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제감면에 대한 내역은 갑지에 반영되는데요. 세로 불러오기에서 얘를 눌러보게 되면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번에 작성한 내역이 154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의 갑지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적용 제외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감면액이 최저한세로 인해 배제되는 금액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로 이동해서 작성합니다. 만약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감면 항목이 없다면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금액이 감면 배제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는 세액계산 및 신고서, 납부서 영역에서 실행합니다. 먼저 최저한세란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더라도 법인이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를 말하며 최저한세로 인한 배제 금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상단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상에 저장된 데이터가 불러오며 123번과 124번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와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에서 불러옵니다. 현재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설정되어 있어 세율이 7%로 반영되어 있으며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반영됩니다.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의 조정감은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작을 경우 발생하는데요. 해당 회사의 최저한세가 적용된 산출세액은 1,395만 2,676원으로 감면 후 세액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에는 조정감도 발생하지 않으며 5번 조정 후 세액란도 작성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조정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217만 5,194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저장을 눌러 메뉴 작성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확정된 감면세액을 적용하기 위해서 세액계산신고 조특 탭에 조특법 서식 1에 있는 세액감면 신청서를 실행합니다. 상단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확정된 감면세액을 반영시키는데요. 금액이 105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란에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9번 한도충족 감면세액에 대한 상세 내역도 반영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칸을 클릭하게 되면 상단에 감면 한도 계산 버튼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죠.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번 서식에서 보았던 상시근로자 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팝업에선 인원을 직접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단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인원과 감면 한도를 반영시키고 확인을 눌러주면 9번 한도충족 감면세액란에도
금액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회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217만 5,194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번,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값을 그리고 세액감면 신청서에 해당 금액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도 세로 불러오기에서 121번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에 해당 금액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감면세액에 대한 서식 작성을 완료합니다. 자, 이렇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프로그램 이용 방법을 보았는데요. 만약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조정감이 발생하였다면 감면 배제 금액을 적용하기 위해서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번과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메뉴도 다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 데이터에서는 조정감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로 금액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번에서 감면 대상 세액을 700만 원으로 수정한 후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세로 불러오기 하게 되면 123번 감면세액에 7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작기 때문에 조정감이 발생한 부분까지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조정감으로 발생한 금액은 감면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번 메뉴에서 4번 최저한세 적용 감면 배제 금액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여 5번 감면세액을 확정시킵니다. 저장을 한 다음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메뉴에서도 세로 불러오기 하여 (3번) 대상금액과 (4번) 감면세액을 반영시켜 저장합니다. 현재 대상세액은 700만 원이지만 감면세액은 감면 배제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감면세액으로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감면 신청서도 마찬가지로 세로 불러오기에서 작성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알아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자기검증용 검토 서식이 존재합니다. 자기검증용 검토서는 주요 탄로 유형과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서식인데요. 해당 서식은 총 16종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검토표는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번 메뉴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검토표 탭에서 각 항목별로 적합 여부를 직접 선택하여 해당 감면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작성을 완료합니다. 자기검증용 검토 서식은 PDF로 변환해서 홈택스에 제출할 수 있는데요. 검토표를 PDF로 변환하는 방법은 현재 메뉴의 상단 검토 서식 PDF 변환을 클릭해서 변환하거나 전자신고 일괄 출력 탭 일괄 출력에 있는 세무조정계산서 전자책 메뉴에서 불러와 PDF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PDF로 저장된 파일을 제출하기 위해선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신고 납부를 클릭합니다. 왼쪽 하단 신고 부속 서류 제출을 눌러서 제출하거나 오른쪽 노란색 박스에 법인세를 클릭해서 부속 서류 제출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될 때 프로그램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뿐만 아니라 조특법을 적용받는 감면세액의 경우 오늘 알아본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